죄송합니다. 제 인생을 다 걸고 갚겠습니다. 갚는다고요? 돈으로요? 아니면 당신의 시간으로요? 8천만 원의 수리비. 딸의 결혼 앞두고 무너진 인생. 그런데 재벌 3세는 그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한 달간 내 운전기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럼 모든 빚은 제가 책임집니다. 혹시 20해 전 강남에서 택시를 몰던 적이 있습니까? 설마 그 꼬마가 당신이었나요? 한겨울밤의 충돌. 그 끝에서 드러난 진실은 기적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귀한 인연의 시작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2024년 12월 서울의 한복판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강남대로를 달리는 개인 택시 안에서 정미선은 피곤한 눈을 비비며 핸들을 잡고 있었죠. 5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날렵했지만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손등은 지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택시미터기 옆에 붙여둔 작은 사진 한 장이 신호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 수진의 모습이었죠. 다음 달이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외동딸 정미선에게는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도 새벽 2시까지는 뛰어야겠네. 정미선은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비용으로 5천만 원이 필요했지만 손에 쥔 돈은 겨우 2천만 원뿐이었죠. 남은 한 달 동안 3천만 원을 더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며칠째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급성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정미선의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겨우 5살이었던 수진을 혼자 키우며 개인 택시 한 대로 생계를 이어왔죠. 아침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하루 20시간 가까이 운전대를 잡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딸의 결혼은 인생 최대의 기쁨이자 부담이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고생을 잘 알기에 소박한 결혼식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미선은 고개를 저었죠. 평생 고생만 시킨 딸에게 단 한 번뿐인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거리는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대가 가장 돈이 되는 시간이었지만 오늘따라 손님이 뜸했죠. 정미선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루라도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방 횡단보도에 빨간 불이 켜졌는데 정미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죠. 피로가 누적된 탓일까요? 아니면 딸 생각에 잠시 정신이 팔렸던 것일까요?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으악!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택시는 이미 횡단보도를 절반 이상 지나치고 있었고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검은색 벤틀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충격으로 정미선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에어백이 터지면서 하얀 가루가 차 안을 가득 메웠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정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죠. 상대 차량이 억 단위를 호가하는 최고급 외제차 벤틀리였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정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한다 해도 과실 비율에 따라 막대한 금액을 물어야 할 상황이었죠. 게다가 신호 위반까지 했으니 자신의 과실이 더 클 것이 분명했습니다. 벤틀리의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내렸습니다. 고급 정장 차림의 그는 놀랍게도 매우 침착한 표정이었죠. 정미선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택시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보험 처리를 하든 뭐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미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벤틀리의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것을 본 그녀의 마음은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이 사고로 딸의 결혼식은 물론이고 앞으로 몇 년간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청년은 잠시 정미선을 바라보더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정미선에게는 마치 심판의 종소리처럼 들렸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미선에게 그 시간은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함께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정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블랙박스 영상과 신호등 CCTV를 확인한 결과 정미선의 신호 위반이 명백했던 것입니다. 신호 위반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까지 해당됩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상당할 것 같은데 보험 처리를 하시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꽤 나올 겁니다. 경찰관의 말에 정미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해왔는데 딸의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죠. 여기서 울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벤틀리의 주인인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죠. 30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성그룹 한태준입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오전에 제 사무실로 오시죠. 자세한 것은 그때 이야기하시죠. 한태준이 건넨 명함을 받아든 정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성그룹이라면 국내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고 한태준은 바로 그 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었죠.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재벌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미선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한태준은 별다른 말 없이 대리운전을 불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정미선은 망가진 택시를 바라보며 막막한 심정이었죠. 택시 수리비에 벤틀리 수리비까지 도대체 얼마나 나올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미선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딸 수진에게는 차라리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죠. 결혼을 앞둔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악몽에 시달리다 금세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선은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삼성동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죠.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로비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죠.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사무실은 웬만한 아파트보다 넓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한태준이 가리킨 소파에 앉은 정미선은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낡은 가방이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괜히 부끄러웠죠. 어제 사고 견적이 나왔습니다. 제 차 수리비가 8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네요. 한태준의 말에 정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
보험 처리를 한다 해도 자기 부담금만 수천만 원은 나올 것이 분명했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태준의 다음 말에 정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의외로 부드러웠죠. 차가울 것만 같았던 재벌 3세의 눈빛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으로 합의하는 대신 한 달 동안 저의 개인 운전기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모든 수리비를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게다가 한 달 급여로 3천만 원을 드리죠. 정미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달 운전으로 3천만 원이라니, 그것도 사고 수리비까지 모두 면제해준다니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왜일까요? 한태준의 눈빛에서 묘한 그리움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정미선의 물음에 한태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이었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필요해서입니다. 마침 운전기사를 구하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리고 한태준은 말을 멈추고 정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정미선은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죠.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미선이 한태준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사고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새벽 6시 성북동에 위치한 한태준의 저택 앞에 도착한 정미선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대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정미선 기사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가정부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정미선을 맞이했습니다. 착오로 안내받은 정미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앞쪽에는 새 차로 보이는 검은색 제네시스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차를 운전하시면 됩니다. 도련님은 보통 7시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8시에 출근하세요. 가정부의 설명을 들으며 정미선은 제네시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개인 택시와는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움에 잠시 긴장이 되었지만 20년 넘은 운전 경력이 곧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었죠. 아침 8시 정각, 한태준이 차고로 내려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뒷좌석에 앉자마자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정미선은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삼성동 본사로 가시면 됩니까? 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면 좋겠습니다.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한태준은 계속 태블릿만 보고 있었고 정미선은 묵묵히 운전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백미러로 힐끗 본 한태준의 옆모습에서 어딘가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후 정미선은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죠. 오찬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고 저녁 9시가 되어서야 한태준을 집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미선은 한태준의 일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8시 출근, 점심 약속, 오후 미팅, 저녁 회식이나 약속, 그리고 밤늦은 귀가. 재벌 3세의 삶이 생각보다 고단해 보였죠. 일주일째 되던 날, 한태준이 처음으로 정미선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저녁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기사님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백미러로 한태준과 눈이 마주친 정미선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해요.
축하드립니다. 딸이 어떤 일을 하나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정미선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한태주는 작게 미소 지었죠. 그 미소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좋겠네요. 가족이 있다는 게. 한태준의 말에 정미선은 놀랐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재벌 3세가 부러워하는 게 가족이라니. 하지만 곧 이해가 되었죠. 텔레비전에서 본 한성그룹 회장은 냉철하기로 유명한 사업가였고 한태준의 어머니는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도련님도 좋은 분 만나서 가정을 꾸리실 거예요. 정미선의 위로에 한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아니라 제 뒤에 한성그룹만 보거든요. 차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미선은 처음으로 한태준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외롭고 고독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미선은 딸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을 마치고 온 수진은 행복한 표정이었죠. 엄마, 요즘 늦게 들어오시는데 무리하지 마세요. 결혼식 비용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너는 예쁜 신부 되는 것만 신경 써. 정미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태준이 약속한 3천만 원이면 딸의 결혼식을 완벽하게 치를 수 있을 것이었죠. 그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태준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따뜻한 가족의 정을 모르는 청년. 왠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운전기사 일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미선은 이제 한태준의 일정과 습관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죠. 그는 커피는 아메리카노만 마셨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으며 가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태준이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죠. 정미선이 운전하는 차는 강북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한태준은 트렁크에서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꺼내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미선은 차 안에서 기다리며 궁금해했죠. 재벌 3세가 이런 요양병원에 올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1시간 후 돌아온 한태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니 울었던 것 같았죠. 정미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회사로 가주세요. 한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선은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죠. 백미러로 본 한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 한태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기사님, 혹시 20년 전쯤 강남에서 택시를 운전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미선은 놀랐습니다. 20년 전이면 남편이 막 세상을 떠났을 무렵이었죠. 그때부터 개인 택시를 시작했으니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때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왜 그러시는지. 한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이셨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급한 마음에 혼자 택시를 잡으려고 길에 나섰는데 한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미선은 운전하면서도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택시가 서지 않았죠. 그때 한 여자 택시 기사님이 저를 태워주셨어요. 돈도 없는 꼬마인 걸 알면서도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죠. 정미선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비 오던 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죠. 울면서 택시를 세우려던 어린 소년, 고급 옷을 입었지만 온몸이 비에 젖어 있던 아이. 그 기사님이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고는 손수건을 주셨어요. 울지 말라고, 어머니는 꼭 나으실 거라고. 한태준이 지갑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정미선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물해준 그녀의 이니셜이 수놓아진 손수건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미선은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더 이상 운전을 계속할 수 없었죠.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망연자실해하던 시기, 비 오는 날 만난 부잣집 아이. 병원비가 없다며 울던 그 소년에게 자신의 하루 수입을 모두 쥐어주며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던 기억. 그때 그 아이가 도련님이었군요. 정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태준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인연이 너무나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항상 이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서 그때 그 기사님의 따뜻함을 떠올렸죠. 언젠가 꼭 찾아서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죠. 사고가 났을 때 기사님을 보는 순간 뭔가 느낌이 왔어요. 혹시나 해서 개인 운전기사를 제안했던 거였죠. 그리고 오늘 확신했습니다. 기사님이 그때 그분이라는 걸. 정미선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자신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어머님은 그때 수술 잘 받으셨나요? 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몇 년 전에 다시 암이 재발해서 지금은 하늘에 계세요. 한태준의 대답에 정미선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를 결국 잃었구나 싶어서였죠. 아까 요양병원에는 어머니의 간병을 도와주셨던 간병인 할머니가 계세요. 이제는 제가 그분을 돌봐드리고 있죠.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분이니까요. 정미선은 한태준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재벌 3세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던 것이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미선과 한태준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운전기사와 고용주였지만 그 이상의 따뜻한 정이 흐르기 시작했죠. 한태준은 정미선에게 예전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정미선도 때로는 어머니처럼 그를 걱정하고 챙겼습니다. 도련님, 아침은 드셨어요? 요즘 너무 야위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그보다 따님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나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면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한태준은 정미선에게서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고 정미선은 한태준에게서 아들 같은 정을 느꼈죠. 운전기사로 일한 지 3주째 되던 날 한태준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기사님,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신가요? 제가 저녁 대접을 하고 싶은데요. 저야 괜찮지만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내일이 어머니 기일이거든요. 혼자 보내기가 싫어서요. 기사님과 함께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정미선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한정식집에서 만났죠.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진 테이블 앞에서 한태주는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것을 좋아하셨어요. 재벌가 며느리였지만 늘 검소하게 사셨죠. 저한테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베풀며 살라고. 정미선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의 눈에 그리움이 가득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20년 전 비 오던 날 자신을 병원에 데려다준 택시 기사님을 꼭 찾아서 은혜를 갚으라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저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한태준이 정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태준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약속했던 급여와는 별개예요. 20년 전 받은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정미선이 봉투를 열어보니 5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정미선은 손사래를 쳤죠.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에요. 그때 기사님이 주신 것은 단순한 차비가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죠. 제발 받아주세요. 한태준의 간곡한 부탁에 정미선은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제 딸의 결혼식 비용 걱정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인 한태준의 아버지가 갑자기 정미선을 찾아온 것이었죠. 당신이 우리 태준이의 운전기사를 하고 있다는 정미선 씨요? 위압적인 회장의 모습에 정미선은 긴장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정미선을 훑어보더니 말했죠. 태준이가 당신에게 거액을 줬다고 들었소. 혹시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오? 정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회장의 시선이 서글펐죠.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됐소. 여기 있는 돈을 받고 태준이 곁에서 떠나주시오. 회장이 내민 수표 뭉치를 본 정미선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죠. 저는 돈 때문에 도련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정미선이 일어서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짓이십니까? 한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과 아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한태준과 회장의 대립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죠. 정미선은 두 부자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죠. 제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셨어요. 한태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한 채 아들을 바라보았죠.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지 않다. 특히 우리 같은 집안 주변에는 더욱 그래.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게 외롭게 만드셨던 겁니까? 한태준의 말에 회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정미선은 이 집안에 어떤 아픔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도련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 무리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정미선이 나서자 한태준이 막았습니다. 기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20년 전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주신 그 택시 기사님이세요.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정미선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았죠. 한참을 침묵하던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당신이었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정미선은 영문을 모른 채 두 부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내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그 이야기를 했었소. 비 오던 날 아이를 데리고 병원까지 와준 택시 기사님. 돈도 받지 않고 떠났다고. 평생 은인이라고.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철 같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아내를 그리워하는 한 남자만 남아 있었죠. 미안하오. 내가 큰 실수를 했소. 회장이 정미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미선은 당황했죠. 한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셨을 테니까요. 정미선의 따뜻한 말에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죠. 당신 같은 분이 태준이 곁에 있어서 다행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텐데. 그날 이후 회장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정미선을 한태준의 운전기사가 아닌 은인으로 대했죠. 심지어 정미선의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정미선과 한태준의 한 달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 한태준은 정미선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죠. 기사님, 혹시 따님 결혼식에 저도 참석할 수 있을까요? 도련님이 오시면 저야 영광이죠. 하지만 소박한 결혼식이라 저에게는 그런 게 더 좋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정미선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수진에게도 이야기했더니 딸도 기뻐했죠. 유명 그룹 후계자가 자신의 결혼식에 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도 어머니의 특별한 인연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정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시집 보내는 것이지만 한 달간의 특별한 인연이 끝난다는 것이 아쉬웠죠. 한태준과의 만남은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정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태준도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자신도 다시 택시 운전을 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이 한 달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수진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2024년 1월의 마지막 토요일, 하늘은 맑고 푸르렀죠. 정미선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아쉬움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한 정미선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수지는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죠. 어렸을 때부터 고생만 한 딸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 울지 마. 오늘은 행복한 날이잖아. 그래, 그래. 우리 수진이가 제일 예쁘다. 모녀가 포옹하고 있을 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한태준이었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큰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네요. 한태준의 등장에 대기실이 술렁였습니다. 한성그룹 후계자가 이런 소박한 결혼식장에 나타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수진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정미선이 미리 이야기해둔 덕분에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한태주는 정미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또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죠.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미선은 하객석에서 딸의 입장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태준이 손수건을 건넸죠. 20년 전 그 손수건은 아니었지만 그 의미는 똑같았습니다. 감사해요, 도련님. 이제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한 달 계약도 끝났잖아요. 한태준의 말에 정미선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오늘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태준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랑 신부와 사진도 찍고 하객들과 담소도 나누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피로연이 끝날 무렵 한태준이 정미선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기사님, 아니 이제는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미선은 놀랐습니다. 한태준의 갑작스러운 호칭 변경에 당황했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개인 비서 겸 집사를 구하고 계세요. 어머님이 그 일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고급 일은 할 줄 모르는데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님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세요. 무엇보다 제가 어머님이 계속 저희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한태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정미선은 말을 잊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희 집은 늘 차가웠어요. 하지만 어머님과 함께한 한 달 동안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이 되어주세요. 정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운전기사로 시작한 인연이 이렇게 깊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련님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어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것처럼 기뻐 보였죠. 그렇게 정미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 택시 기사에서 한성그룹 회장 집안의 비서가 된 것이죠. 하지만 직함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딸을 배웅하며 정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한겨울밤의 교통사고가 이런 축복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년 후 2025년 겨울 정미선은 이제 완전히 한성그룹 회장 집안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개인 비서로서 그녀는 회장의 일정을 관리하고 때로는 인생 상담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정 비서, 오늘 병원 검진은 어떻게 됐소? 혈압도 정상이고 다른 수치도 모두 좋아지셨어요. 제가 차린 건강식 덕분인 것 같네요. 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미선이 온 이후로 그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죠. 단순히 건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웠던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졌고 한태준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한태준은 더 이상 외로운 재벌 3세가 아니었습니다. 정미선이 주선한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과 진지하게 교제 중이었죠. 상대는 의사로 일하는 평범한 집안의 여성이었지만 한태준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여자친구 부모님을 뵙기로 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도련님도 가정을 꾸릴 때가 됐죠. 정미선과 한태준은
정말 모자 같은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태준은 정미선에게서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고 정미선은 한태준을 아들처럼 아꼈죠. 어느 날 정미선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딸 수진이 임신했다는 것이었죠. 엄마, 나 임신했어. 엄마가 할머니가 되는 거야. 전화를 받은 정미선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태준과 회장도 함께 축하해 주었죠. 그들에게도 정미선의 기쁨은 곧 자신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정비서가 할머니가 되면 우리도 할아버지가 되는 기분일 거요. 회장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말로 한 가족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시간이 흘러 수진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미선은 휴가를 내고 딸의 산후조리를 도왔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태준과 회장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손자를 보셨네요. 회장이 준비한 선물은 순금 돌반지였습니다. 너무 과분한 선물에 정미선이 손사래를 쳤지만 회장은 단호했죠. 우리 가족의 경사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오. 한태준도 아기를 위한 선물을 잔뜩 사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조카가 태어난 것처럼 기뻐했죠.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정미선은 한성그룹 회장 집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한태준은 정미선이 소개해준 여성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태준의 결혼식 날 정미선은 주례를 맡은 회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태준이 입장하면서 정미선을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태준의 입모양을 읽은 정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전 비 오던 날 울고 있던 소년을 병원에 데려다 준 것이 이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한태준이 정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저도 도련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겨울밤의 충돌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끈끈한 가족의 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몇 년 후 정미선은 한성그룹의 사회공헌재단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회장의 특별한 배려였죠. 이제 그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 이사님, 이번에 신청한 택시기사님들 지원 프로그램이 승인되었습니다. 비서의 보고를 받은 정미선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택시기사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자신이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서 만든 특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수혜자가 선정되면 제가 직접 만나보고 싶네요. 정미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 속에는 수많은 택시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하나하나에 자신과 같은 사연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선은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회장과 한태준 부부, 그리고 수진 가족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죠. 레스토랑이 아닌 정미선이 직접 차린 집밥을 먹는 소박한 모임이었습니다. 할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수진의 아들, 이제 5살이 된 지훈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모두가 행복하게 웃었죠. 정 이사, 당신을 만난 게 우리 집안의 가장 큰 복이요.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정미선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이 집안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감사할 따름이죠. 식사를 마치고 한태준이
조용히 정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내가 임신했어요. 이제 어머님이 진짜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정미선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태준을 꼭 안아주었죠. 20년 전 울고 있던 소년이 이제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축하해요. 좋은 아버지가 될 거예요. 어머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우리 아이도 어머님의 사랑을 받고 자랄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미선은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가 힘들게 살았지만 결국 이렇게 행복한 날이 왔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이끌어준 것 같아요. 영정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선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죠. 남편을 잃고 절망했던 시절, 홀로 딸을 키우며 택시를 몰던 고단한 날들, 그리고 한겨울밤의 그 운명적인 사고.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도 힘들었던 순간들도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듬해 봄 한태준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한승준이었죠. 승준이라는 이름은 정미선이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승은 이어받는다는 의미, 준은 한태준의 준을 따온 것이었죠. 어머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니 이 아이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한태준 부부의 말에 정미선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안고 있자니 마음이 벅차올랐죠. 시간이 흘러 정미선은 60을 넘겼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냈습니다. 한성그룹 사회공헌재단의 이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어른이 되어주었죠. 어느 날 정미선은 특별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재단의 장학금을 받은 한 청년이었죠. 그는 택시기사인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청년의 말을 들으며 정미선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젊은이, 힘든 시절을 잊지 말되 원망하지는 마세요. 모든 시련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니까요. 정미선의 조언에 청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혔죠. 그날 저녁 정미선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한겨울밤에 그 사고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고단한 택시기사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태준을 만난 것, 아니 20년 전 그 비오던 날 어린 태준이를 도왔던 것이 이 모든 인연의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기적은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내일은 손자 지훈이의 입학식이다. 그리고 한태준의 둘째 아이 100일 잔치도 있다. 바쁘지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정말 기뻐할 것이다. 일기를 마친 정미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인생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 자신과 같은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모두에게 희망이 있기를. 정미선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겨울밤의 충돌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인연처럼 누군가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구독자분들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세상 만사 별일이 다 있다지만 사람의 인연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